한국은 낭만 영화에 등장하는 시적인 자연 풍경이나 거대하고 대규모의 건축물, 독특한 문화와 음식으로 유명한 매력적인 관광지 중 하나이다. 아니, 뭐 이런 어처구니 없는 나라가 다 있어. 중국에서 지옥을 경험한 프랑스 여성이 한국 화장실 들르자마자 경악한 이유. 여기 한국과 중국에서 끔찍한 경험을 했다며 학을 떼는 프랑스 여성이 있습니다. 그녀는 이 두 나라에서 겪은 지옥과도 같은 경험을 떠올리기조차 싫다며 몸서리치는데요. 그렇다면 그녀가 대체 무슨 경험을 했던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프랑스 출신의 가이아라고 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이 많았고 대학교도 한국과 관련한 학과에 진학하기 위해 열심히 한국어를 공부했는데요. 그런데 부모님께서는 요즘은 중국이 급부상하고 있다면서 제가 중국 관련 학과에 진학할 것을 강요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고는 어차피 한국어나 중국어나 그게 그거 아니냐며 한국어를 할 줄 알면 중국어 배우기도 쉬울 거라며 억지로 중국어 과외까지 받게 하셨죠. 결국 저는 기본적인 한국어와 중국어까지 할 수 있게 되었지만 문제는 대학교 진학이었습니다. 저는 한국어 학과를 원했고 부모님은 중국어 학과를 밀어붙이셨거든요. 결국 저는 제가 직접 두 국가를 경험해 본 뒤 진로를 결정하겠다는 일종의 합의를 하게 되었고 그렇게 아시아행 비행기 올랐습니다. 제가 먼저 가게 된 국가는 중국이었어요. 프랑스에서 중국으로 가는 비행기 편이 훨씬 더 많았거든요. 하지만 중국행 비행기 안은 그야말로 난장판 그 자체였습니다. 중국인들은 비행기에서부터 남의 자리에 앉으며 비켜줄 생각을 안 했거든요. 또한 비행기가 착륙할 즈음에는 갑자기 하늘이 보고 싶다며 참가 자리에 앉은 사람 보고 비켜달라고 강요하며 행패를 부려댔죠. 저는 중국이 아무리 발전해봤자 시민의식 수준은 아직도 처참하구나 싶어 중국에 도착하기도 전에 실망을 하고 말았습니다. 뭐 그렇게 도착한 중국은 생각보다는 괜찮더군요. 공항도 꽤 깔끔했고 제가 이동을 위해 도착한 버스 터미널에서도 나름의 최첨단 장비를 사용하고 있다며 많은 광고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저는 버스를 탑승하기 전부터 황당한 일을 겪게 됩니다. 중국인 버스 기사는 중국 버스는 모든 과정을 코드 시스템으로 대체했다고 했고 제게도 QR코드를 스캔한 뒤 탑승하라고 요구했거든요. 아니, 저는 분명 터미널 직원으로부터 종이 버스표를 받았는데 웬 QR코드 리더기를 들이미는 것인지. 그러나 중국 버스 기사는 막무가내로 QR코드 스캔을 강요했고 저는 이런 황당한 상황에 어안이 벙벙할 따름이었습니다. 제 말을 들으려 하지도 않더군요. 심지어 그는 중국에서는 이제 종이 버스표 따위는 쓰지 않는다는 터무니없는 소리까지 해왔는데요. 그렇다면 내가 받은 종이표는 대체 뭐란 말인가? 저는 체계라는 게 존재하지 않는 중국의 상황에 학을 떼버리고 말았죠. 그리고 도저히 말이 안 통하는 상황이 답답해서 저는 일단 휴대폰을 대충 들이밀며 아무 QR코드나 스캔해봤습니다. 그런데 분명 디지털 버스표가 아니었음에도 스캔은 문제없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중국은 최첨단 기술을 통한 기술 혁신을 했다고 자랑하고 있던데 알고 보니 이들은 QR코드를 분석하는 기술조차 없었고 이건 그저 보여주기식 가짜 스캔일 뿐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걸 기술이랍시고 홍보를 하고 있었다는 말인가? 저는 모든 게 전부 가짜인 중국의 상황에 할 말을 잃고 말았습니다. 뭐 중국인들은 버스에서 마저 배정된 좌석이 아닌 자신들이 앉고 싶은 곳에 마음대로 앉아댔는데요. 저는 이제 중국에 실망하기도 지쳐 아무 자리나 앉게 됩니다. 그러나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제겐 정말 상상도 못할 엄청난 일이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을 말이죠. 제가 탄 버스가 고속도로 한복판을 지나고 있을 무렵 웬 중국인 여성이 화장실이 급하다며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거든요. 아니, 도대체 도로 한복판에서 뭘 기대하고 소리를 질러대는 것인가? 저는 이 여성의 돌발 행동에 눈살을 찌푸리며 귀를 막을 뿐이었는데요. 그런데 그 순간 저는 정말 지금도 믿기지 않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중국인 버스 기사는 너무나도 익숙한 상황이라는 듯 표정 하나 바뀌지 않고 갓길에 차를 세웠는데요. 그러자 소리를 지르던 여성뿐만 아니라 다른 중국인 승객들도 우르르 내려서 고속도로 갓길에서 바지를 내리고 용변을 보기 시작하더군요. 심지어 몇몇은 그대로 쭈그려 앉아서 휴지도 없는 채로 용변을 받고 저는 중국인들의 이러한 야만적인 행동에 온몸에 소름이 돋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당장 중국인 버스기사에게 가서
대체 고속도로 한복판에서 뭐하는 짓이냐고 따지게 되죠. 그런데 중국인 버스 기사의 답변이 가관이더군요. 중국에서는 한 사람이 용변이 급하다고 하면 그 즉시 간이 화장실을 만들어버리는 문화가 있어 방금 전 여성이 볼 일이 급하다고 했으니 이참에 용변이 급한 사람들이 모여 각기를 화장실처럼 사용하는 거지. 이건 체면을 지키려다 결국 급한 신호가 와서 대결에서 패배한 중국 장수의 일화에서 비롯된 중국의 전통이라고 볼 수 있지. 저는 기겁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도대체 어떤 나라에 이런 야만적인 전통이 있단 말인가요? 그동안 버스로 이동하면서 고속도로 곳곳에 웬 동물의 배설물이 군데군데 보이길래 저는 소 같은 거대한 동물의 배설물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이건 전부 인분이었던 것입니다. 21세기에 이러한 처참한 모습을 보이다니 저는 중국의 현실을 보고도 도저히 믿을 수 없었고 구역질을 간신히 참으며 버스에서 대기했습니다. 저도 화장실이 급하긴 했지만 저는 지성인이었고 얌전히 버스가 휴게소에 들르길 기다렸죠. 그런데 그렇게 휴게소 화장실에 도착한 저는 또다시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하게 되는데요. 왜냐하면 화장실의 문은 전부 다 뚫려 있었거든요. 그야말로 중국인들은 뻥 뚫린 칸에서 서로 마주보고 용변을 보고 있던 것입니다. 심지어 중국에는 이러한 입구가 뻥 뚫린 화장실에서 물건을 판매하는 전문적인 상인들도 있었는데요. 이들은 화장실 칸들을 돌면서 휴지나 물티슈, 그리고 생수 등을 판매하고 있었고 중국인들은 볼일을 보다 말고 이러한 부족한 물건을 구매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런 원시적인 형태의 거래를 보고 경악을 할 수밖에 없었고 그대로 볼일을 보는 것을 포기한 채로 화장실에서 도망 나오고 말았습니다. 제게 이러한 중국의 처참한 현실은 큰 충격으로 다가왔고 결국 트라우마로 남아 며칠 동안이나 볼일을 보지 못하게 되죠. 아무튼 저는 중국의 발전된 모습과 최첨단 기술은 전부 중국 정부의 가짜 광고였던 것임을 확신했고 이 나라에서 더 있을 가치가 전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의 남은 시간 동안 그저 형식적인 생활만 이어나가다가 거의 도망치듯 한국으로 가게 되었죠. 사실 중국에서의 경험이 너무 충격적이었어서 그런지 저는 한국에 대해서도 이유 모를 불신이 들기 시작했는데요. 제가 한국의 콘텐츠를 좋아했던 건 맞지만 정작 한국에 와본 적은 단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리고 이러한 생각도 잠시 저는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도저히 믿기 힘든 장면을 목격하게 되죠. 왜냐하면 인천공항에서는 애초부터 한국어가 서툰 외국인 관광객들을 위해 콜택시를 불러주는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었거든요. 전 세계 어디를 가더라도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한 공항 택시 사기는 거의 피할 수 없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심각한데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이미 제도적으로도 이러한 허점을 완벽하게 대비하고 있었고 저는 한국의 철저한 배려의 모습에 엄청난 신뢰를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곧바로 탑승하게 된 한국 택시는 생각보다 훨씬 더 놀라운 모습을 보여주더군요. 택시에 탑승하니 웬 전자스크린이 저를 반겨주고 있었는데 저는 스크린을 터치하면서 원하는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었거든요. 전자스크린에는 이 택시는 영어가 가능한 외국인 가이드 서비스 택시라고 적혀 있었고 저는 한국에 대한 여러 설명을 들으면서 이동할지 혹은 택시기사와의 아무런 대화 없이 조용하게 갈지를 터치를 통해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혹은 택시기사와의 아무런 대화 없이 조용하게 갈지를 터치를 통해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택시 이용 시 택시기사와의 원치 않은 대화를 억지로 해야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고 저는 이러한 점이 싫어서 아예 택시를 이용하지 않게 되기까지 했는데요. 그러나 한국은 눈치 보지 않고 터치 몇 번으로 원하는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다니 저는 한국의 사소하지만 여러 배려심 깊은 모습에 감탄이 절로 나왔습니다. 그렇게 저는 서울로 향하면서 한국의 이곳저곳에 대한 친절한 영어 설명을 받으며 여행을 즐길 수 있었죠. 그런데 더 놀라웠던 점은 따로 있었습니다. 중국은 QR코드조차 제대로 구현해내지 못하는 뒤처진 모습을 보여줬지만 한국은 택시에서 마저 QR코드를 통한 결제가 가능했기 때문인데요. 충격적이었던 점은 한국은 외국 화폐에 대한 자동 환전 시스템을 구현해놨을 뿐더러 해외의 여러 결제 시스템과도 제휴를 맺고 있는지 저는 제가 프랑스에서 사용하던 카드의 QR코드로도 손쉽게 원화 결제를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한국은 자국의 최첨단 기술에 대한 어떠한 홍보도 하지 않고 있음에도 그저 요란한 홍보만을 이어나가는 중국보다 훨씬 뛰어난 기술력을 자랑하고 있던 것입니다. 한국인 택시기사는 바가지 요금은커녕
제가 내미는 팁까지 연신 거절하는 정직한 모습만을 보여주면서 저를 끝까지 감동시키기도 했죠. 하지만 이러한 감동도 잠시, 역시나 여행은 제가 원하는 대로만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저는 순간 배를 찌르는 듯한 엄청난 복통을 느꼈고 이내 중국에서 얻은 트라우마 때문에 며칠간이나 화장실에 가지 못했다는 것을 떠올리게 되었거든요. 아무래도 저는 한국에서 심적인 안정을 찾게 되었고 제 소화기관은 이제야 원활히 작동하기 시작한 모양이었는데요. 그런데 하필이면 이런 길거리 한복판에서 작동하다니 저는 이러한 예상치 못한 복통에 정말 도저히 참지 못할 것 같아서 금방이라도 놓아버릴 것 같은 정신줄을 부여잡고 아무 가게나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제발 화장실 좀 쓰게 해달라는 말조차 안 나와서 새빨개진 얼굴로 간절한 표정만을 짓고 있었죠. 그러자 제가 들어간 식당의 주인 아주머니처럼 보이는 분이 나오시더니 화장실은 복도 쪽에 있다며 신속하게 안내해 주셨는데요. 저는 제 표정만 보고도 원하는 것을 알아챈 한국인 아주머니의 탁월한 센스에 감탄하며 화장실로 향했고 유럽과는 달리 한국의 화장실은 전부 무료인 덕분에 지갑에서 돈을 꺼내는 시간까지 절약하며 곧바로 변기칸에 앉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며칠이나 묵었던 악마의 덩어리들을 완벽히 처리할 순 없었습니다. 저는 간발의 차로 무사히 변기에 앉긴 했지만 끝까지 온전한 정신을 붙잡고 있기는 무리였고 결국 일부의 잔해물들은 제 신발 뒤축에 묻어버리고 말았거든요. 저는 이러한 절망적이고 치욕스러운 상황에 한숨을 내쉬었지만 그래도 바지에 실수하지 않은 걸 다행으로 생각하며 이 치욕은 죽을 때까지 비밀로 간직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뒤처리를 마무리하고 더러워진 신발을 물로 씻던 그 순간 저는 정말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바로 이곳은 분명 무료 공중 화장실이었음에도 세면대에는 가글을 할 수 있는 기계가 부착되어 있었거든요. 중국인들은 애초에 양치나 가글을 하는 사람 자체가 없는지 편의점이나 대형마트에 가도 칫솔과 치약, 가글액 등의 청결과 관련된 물건을 찾아볼 수 없고 있는 곳도 하도 안 팔려서 먼지가 뽀얗게 덮여 있는데요. 그런데 한국은 공중 화장실에서 마저 이러한 위생 관련 물품들을 찾아볼 수 있으며 심지어 이런 공공비품이 멀쩡히 유지될 수 있다니 저는 한국의 높은 수준에 혀를 내두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중국에서는 제가 가장 깨끗한 사람이었지만 한국에서 저는 신발에 지저분한 덩어리나 묻히고 다니는 가장 더러운 사람이라는 사실에 비참함을 느끼기도 했죠. 그런데 그때 저는 이내 소름이 돋는 장면을 목격하고 기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신발을 물로 닦고 있는 와중 아까 저를 화장실로 안내해 주셨던 아주머니께서 화장실에 들어오셨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아주머니는 제 행동을 보고 제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눈치챈 모양이더군요. 저는 부모님께도 털어놓지 않을 비밀을 들켜버렸고 그 즉시 수치심에 도저히 고개를 들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아주머니는 이내 번역 앱을 들이밀더니 아무리 물로 세탁해봐야 냄새는 빠지지 않을 거라며 자신을 따라오라고 말해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렇게 아주머니를 따라 도착한 편의점에서 저는 깜짝 놀랄만한 물건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편의점 앞에는 신발만 따로 세탁 및 건조할 수 있는 기계가 설치되어 있었기 때문인데요. 프랑스에는 신발 전용 건조기는커녕 일반적인 건조기조차 거의 찾아볼 수 없는 게 현실인데 어떻게 한국은 편의점에서 마저 이러한 고급 가전제품이 아무렇지 않게 자리를 지키고 있을 수가 있단 말인가요? 아무래도 한국은 허풍만 떠는 중국과는 달리 정말로 고도로 발전해서 그저 상상만 하던 것들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선진국 중의 선진국인 모양이었고 저는 한국인들은 도대체 얼마나 삶을 편하게 살고 있는 건가 싶어 부러움을 느낄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한국인 아주머니의 도움 덕분에 20분 만에 깨끗해진 신발을 되찾을 수 있었는데요. 저는 처음 보는 사람을 위해 이렇게나 호의를 베풀어주는 한국인들의 모습에 엄청난 감사함을 느꼈고 답례로 아주머니의 식당에서 식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의 식당은 정말 놀라웠어요. 저는 된장찌개라는 한국의 전통 국물 요리 하나만을 주문했음에도 테이블을 꽉 채울 만큼 엄청난 양의 무료 반찬들이 제공됐거든요. 심지어 부족한 음식은 언제든 가져다 먹으라며 셀프바라는 별도의 음식 진열대까지 구비해놓고 있었죠. 도대체 이렇게 마구잡이로 퍼줘도 남는 게 있을까 싶을 정도로 한국은 타인에 대한 호의도 호의지만 음식마저 계속해서 퍼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떤 젊은 한국인 부부가 어린아이 한 명과 함께 식당에 들어오는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저는 식당 주인 아주머니의 즉각적인 행동을 보고 두 눈을 의심했죠. 왜냐하면 아주머니는 아이를 위한 키높이 의자를 가져왔을 뿐만 아니라 이내 식당 한편에 있는 키즈 카페까지 안내해줬거든요. 식당에 웬 놀이시설과 오락기까지 구비되어 있길래 저는 도대체 저게 무슨 시설인가 하는 의문이 들던 차였는데 그건 전부 부모님과 함께 온 아이들을 위한 시설이었던 것입니다. 덕분에 아이는 얌전히 키즈 카페에서의 놀이를 즐기더라고요. 이건 정말 놀라웠습니다. 중국 식당에서는 아이 관리가 전혀 안 됐거든요. 아이들은 식당에서 시끄럽게 소리를 질러댔을 뿐더러 심지어 중국의 어른들을 보고 배웠는지 식당에서 대소변을 보는 아이들도 있었는데요. 또한 다른 손님들이 다 보는 앞에서 자신의 아이의 기저귀를 가는 중국인 부모도 있었죠. 이들은 옆에서 누군가 식사를 하고 있든 말든 남에 대한 배려를 전혀 하지 않는 이기적인 모습만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그러한 상황 자체를 애초에 만들지 않는 놀라운 아이디어를 보여준 것이죠. 그런데 그때 아이가 갑자기 소리를 지르며 울어대는 거 아니겠어요? 아무래도 아이는 이제 그만 놀고 밥을 먹으라는 엄마의 말에 서운함을 느낀 모양이었는데요. 아이가 울기 시작하자 그렇게나 화기애애하던 식당의 분위기는 순식간에 싸늘해졌고 이내 어떤 한국인 아주머니 한 명이 화가 났는지 성큼성큼 걸어오기 시작하더군요. 그녀는 이런 뜻밖의 소란에 함의를 하러 온 모양이었는데요. 프랑스에서도 아이에 대한 관용은 찾아볼 수 없기에 이러한 상황이 이상할 것도 없었지만 저는 지금껏 따뜻하고 아름다운 모습만을 보여주던 한국에 푹 빠져있던 터라 뭔가 한국인들도 똑같구나 싶은 생각에 약간의 실망감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아주머니는 그렇게 성큼성큼 다가오더니 우는 아이를 보고 어쩔 줄을 모르는 젊은 부부 대신 아이를 달래주기 시작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녀는 매우 능숙한 솜씨로 아이의 울음을 멈추게 했고 이내 셀프바 한편에 놓여있는 무료 아이스크림 기계에서 아이스크림까지 만들어주더라고요. 한국인들은 아이에 대한 관용을 넘어서 남의 아이를 직접 돌봐주기까지 하는 상상 이상으로 아름다운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한국은 그야말로 뭔가를 초월한 나라였고 저는 이러한 수준 높은 사람들과 평생을 함께하고 싶다는 생각과 한국이야말로 제가 진정으로 있어야 할 곳임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여행 첫날부터 이러한 감정을 가지는 건 정말 쉽지 않지만 한국은 자신의 진가를 하루 만에 충분히 증명하는 수준 높은 나라였고 저는 제 운명을 한국에 걸기로 했습니다. 한국은 남이, 제주도, 서울, 에버랜드, 부산 등 로맨스 영화에 등장하는 유명한 아름다움과 아름다운 풍경을 지닌 나라입니다. 한국 투어를 통해 김치의 땅을 탐험할 기회가 있습니다. 그 시설은 사계절 내내 매우 아름답습니다.